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르도 와인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인 평론가죠. 그 로버트 파커가 그 보르도 와인을 어떻게 평가를 했고, 그 로버트 파커의 평가를 어떻게 참고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정말 저도 초보 시절에 그 로버트 파커의 이 두꺼운 보르도 와인이라는 이제 그 책을, 이건 2003년 개정판이었는데요. 이게 보면서 상상하기 힘들었던 올드 빈티지 와인들도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 책이 거의 1,4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거의 한 1,000페이지 가까이가 아주 디테일한 이런 테이스팅 노트들, 그러니까 정말 한 명의 인간이 이렇게 많은 와인을, 그것도 한 지역의 와인을 이렇게 많이 테이스팅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보르도 와인을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그 빈티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보르도 와인에 대한 명성을 크게 얻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론가가 됐거든요. 보르도 와인을 좀 올해 와인을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로버트 파커 이 보르도 와인 이 서적을 한번 기회가 되실 때마다 와인을 테이스팅하면서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로버트 파커가 보통 이제 100점 만점의 그 체계를 가장 좀 성공적으로 시도를 해서 정착시킨, 저를 포함한 많은 이제 아마추어나 이제 소믈리에 분들도 자체적으로 테이스팅 노트를 할 때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예전에 대부분의 그 젠시스 로빈슨을 비롯한 많은 평론가들이, 유럽의 평론가들은 20점 체계를 많이 썼었습니다. 20점 체계라는 거는 결국에는 점수의 어떻게 보면 차등이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차등이 좀 이루어지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이거를 이제 100등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85점하고 86점도 약간 미세한 차이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99점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렇게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100점 만점이 이제 100점, 만점이라는 항상 상징성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파커가 100점을 주었다라고 하면 보통 만약에 샤토 라피트 로칠드가 보통 한 500불 정도, 만약 US 달러로 500불 정도 한다라고 하면 96년 빈티지가 100점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95년이 한 500불 정도 한다 그러면 96 빈티지는 100점을 받은 빈티지는 거의 한 2배 정도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차인데 가격이 한 1,000불까지 오르는 그런 가격 논리로 봤을 때는 정말 상상 이상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평론가죠. 아주 작황이 좋은 그레이티 빈티지가 이제 오래 숙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긴 생명력과 어떤 그 잠재된 에너지에 대한 좀 높은 평가를 하는 게 로버트 파커의 가장 특징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풍부하고 숙성 잠재력이 뛰어나다라는 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와인이 굉장히 좀 진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조금 이제 상통할 수가 있는데요. 그 로버트 파커의 그 반대편의 그 평가 성향을 갖고 있는 평론가들이나 또 그런 애호가들은 로버트 파커가 좋은 점수를 주는 와인들은 다 너무 진해, 너무 단단해. 그렇게 또 이렇게 좀 평가 절하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평가의 논란이 가장 많이 됐던 생테밀룡의 그 샤토 파비라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논쟁을 통해서 이제 바로 2003년 빈티지가 또 그러한 아주 그 대표적인 그 논쟁거리였었는데요. 영국의 가장 유명한 여성 평론가 젠시스 로빈슨과 로버트 파커가 가장 극명하게 또 대립을 했던 그 와이너리 중에 하나입니다. 젠시스 로빈슨 같은 경우는 70점대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낙제의 그 로버트 파커 점수로 기준했을 때는 거의 70점대면 거의 낙제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랑크루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일반적인 AOC 와인보다도 품질이 떨어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정체성 자체가 모호한 보르도 생테밀룡 와인이라고 할 수 없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폄하했던 그 평가가 이제 샤토 파비에서 이루어졌었고, 이제 로버트 파커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2003년 비록 굉장히 더웠던 해지만 이 샤토 파비만큼 생테밀룡에서 이렇게 우수한 와이너리도 몇 개 없다. 굉장히 숙성 잠재력이 뛰어난, 여기서도 굉장히 숙성 잠재력은 또 언급이 되죠.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에너지가 잘 응축된 아주 훌륭한
품질의 와인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극명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2012년에 샤또 파비가 생테밀리옹의 이제 1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메크루 클래스의 A 클래스의 이제 지위로 격상이 됐는데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제니시스 로빈슨과 로버트 파커의 그 샤또 파비의 2003년에 대한 그런 그 싸움은 로버트 파커의 압도적인 승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보르도 1982년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했습니다. 이 와인은 이렇게 오래 숙성할 빈티지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좀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빈티지로 보이니 빨리 소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어떻게 보면 좀 혹평을 할 때 로버트 파커만이 정반대 그 평론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 1982년은 아마 보르도 20세기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빈티지로 남을 거야. 이 와인은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세기의 빈티지다. 계속 발전하고 이거는 끊임없이 숙성이 가능한 가장 위대한 빈티지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도 전혀 그때 당시에는 그 원래 전업 그 와인 평론가도 아니었고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볼티모어라는 지역에 태어나서 그 지역 정도에서 그냥 그 평론하는 이제 와인 애호가들이 조금 구독을 하는 그런 정도의 평론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서 이제 그 1등급 와인들을 이제 선두를 해서 1982년 보르도 그랑크루 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서 계속 가격이 오릅니다. 그 시장에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82년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위대한 빈티지라는 판명, 이제 위대한 빈티지로 판명이 되고, 그래서 이제 로버트 파커는 그러한 이제 많은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평론가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와인에 깊이 빠지게 됐었던 것도 보르도 1982년 빈티지. 그때 저는 샤또 피숑 롱그비에 바롱이라는 와인을 마시면서 어떤 그 보르도 와인의 그런 세월의 깊이와 숙성을 통한 그 와인의 그 가치가 얼마만큼 이렇게 깊어질 수 있는지 단 그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인생이 좀 이렇게 바뀐 이제 그런 저도 케이스였는데요. 로버트 파커도 그 1982년이라는 그 보르도 빈티지를 통해서 지구상, 지구 역사상 와인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100점 만점의 어떤 그 와인의 평가에 대한 체계를 만들었던 것도 로버트 파커가 가장 체계적으로 잘 선도했던 그런 평론가였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100점 로버트 파커가 대표적으로 바로 이 1996년 라피트 로실드가 로버트 파커가 100점을 준 빈티지인데요. 이런 그 100점을 받은 빈티지를 예를 들어 1996년이면 보통 한 98년 정도에 보통 이제 시장 출시가 되는데 100점에 로버트 파커 100점이래 하면서 와 이런 귀한 와인을, 그래서 이 96년 빈티지를 98년에 딱 출시되자마자 마시면 와인 자체는 훌륭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응축미도 좋고 정말 이렇게 뭐 하나 빠짐없이 잘 갖춰져는 있지만 실제로 다른 와인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100점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어떻게 보면 로버트 파커가 99점, 100점이라는 그런 고득점을 줄 때는 거꾸로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 와인은 정말 숙성 잠재력이 뛰어난 와인이니까 최대한 오래오래 숙성을 해서 드세요라고 내포된 의미까지도 헤아리면서 와인을 이제 드시는 시기를 정할 수 있었는데, 초보자의 시절에는 그냥 높은 점수를 이제 먼저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린 시기에 와인들을 오픈을 해서 실제로 로버트 파커랑 좀 점수가 안 맞는데 나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7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97이라는 게 또 개인적으로 또 좀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학번 빈티지라고 얘기하는 이제 1997년이 보르도에서는 90년대에 가장 93년과 더불어 이렇게 좋지 않았던 해였어요. 특히나 이제 96년 같은 경우는 직전 빈티지가 굉장히 그레이트 빈티지고 100점을 받은 빈티지였기 때문에 97년은 상대적으로 거의 절반, 96년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유통이 됐었죠. 그때 이마트에서 제가 구매했을 때 20만 원 초반대, 실제로 가장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만 원 초반대에 라피트 로실드를 구매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비록 로버트 파커 점수도 90점대 초반,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낮은
가장 낮은 점수에 속해 있지만 오히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제가 뭐 보통 한 2000년 초반때 제일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한 4년,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어린 시기에 이렇게 마셨을 때는 오히려 너무 이렇게 숙성을 기대하지 않고 그 짧은 시기에 마셨을 때 훨씬 점수 이상의 토양의 느낌도 굉장히 빨리 숙성이 좀 되는 그런 그 모습도 보이면서 저희가 최상급 보르도 와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토양과 그 어떤 포도의 그 풍미가 융합되는 모습, 복합적인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이렇게 빨리 잘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비록 로버트 파커 점수가 높진 않더라도 항상 그 라피트 로칠드의 매력을 90년대에서는 가장 쉽게 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빈티지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은퇴를 하시고 이제 다른 이제 제자격인 다른 이제 젊은 평론가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이어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그런 기조는 이렇게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파커의 평가를 볼 때는 그런 숙성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참고하시고 와인을 구매하실 때나 그 드실 때 그 시기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